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 매니저 TV 6월 7일 화요일 개별 종목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NS 텍부터 한번 봅시다. 그동안 우리가 이 종목 또 KH 바텍 몇 종목들 사서 바닥은 탈출하겠지 하고 묻어놨던 종목들이 늪속에서 지속적으로 탈출을 못하는 그런 상황. 지난주 금요일 SNS 텍에서 모처럼 이제 반등의 기운이 좀 보여서 주말 내내 좀 관심 있게 봤습니다. 너무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 잘 나가는 종목보다는 바닥에서 이제 헤매고 있는 종목들을 투자를 해본다면, 물론 더디고, 반등의 시간이 좀 더디고 답답한 면은 있지만, 안전하게 한 20%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투자해보는 그런 역발상 투자도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SNS텍, KH바텍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동사의 주가 추이를 보면 지난 11월에 39,000원을 찍은 이후에 24,000원까지 바닥을 쳤죠. 딱 이제 거의 반토막, 2만 원이 반토막인데 약 3분의 40% 정도 하락하면서 바닥을 찍고 26,750원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일단은 전고점이 한 3만 원 수준까지는 충분히 기술적 반등 정도는 우리가 예상을 해보고 기대를 할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MAC도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종목들의 단점은 뭐 그렇게 V자 반등을 크게 올라온 것 같지는 않죠. 네. 반도체 관련 소부장들이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모습인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저도 잘 모릅니다. 삼성전자 전방 산업이 좀 살아나고 뭔가 활기가 띠고 뭔가 모멘텀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삼성전자의 반등의 카운팅의 가장 큰 모멘텀은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면 무조건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6월 초에 발표된 5월 인플레이션이 과연 8%를 그러니까 7자를 보일 것인가? 아니면 지난달에 8.3%인데 YY로 올해는 8.1이나 뭐 8%나 이 정도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이렇지 않고 또 올라가거나 뭐 좀 비슷하게 된다면 또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인플레이션이 7자, 6자, 5자대로 좀 꺾이는 7자가 보일 때부터 사는 게 맞다. 그러면 아니 반도체 수급, 가격 움직임, 전방산업 움직임 이러한 거로 보지 않고 왜 인플레이션 같은 경제 펀더멘털을 보느냐. 과거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맞춰봤더니 잘 안 맞더라는 거죠. 대신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상황이 호조됐을 때 이러한 기대감으로 전방산업, 특히 IT 산업과 성장주들이 올라갈 때, 그 다음에 금리 하락이 어느 정도 올라가다 멈추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이런 IT 산업의 긍정적인 투자 환경이 이루어질 때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더라. 이것을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또 새로운 면으로 보는 거죠. 저는 이제 삼성 반도체 수급, 뭐 기술적인 뭔가 발전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꺾일 때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다는데 배팅을 하고 싶은 그러한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SNS텍이나 KH바텍 이런 종목들이 추가로 쫓아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런 면에서 6월 초 10일 날 발표될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바닥을 형성한 것 같다. 느릴 수 있지만 3만 원까지는 야금야금 올라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물려있는 사람은 일단 3만 원까지 기다리고 또 3만 5천 원까지 또 기다려보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을 내보고 싶네요. 동사의 수급치를 보면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사고 있네요. 네, 국내 기관들은 거의 사지를 않고 있고 외국인들이 뭔가를 봤는지 모르지만 꾸준히 매수 물량을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봐서는 이제 바닥 비어 있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 서부장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좀 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매수 강도가 그렇게 세거나 지속적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동사에 공매도는 많지 않겠지 하고 공매도를 거의 안 보려다가 한번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동사의 공매도가 많을 때는 63만 주, 64만 주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57만 주까지 쭉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안 좋을 때 관련된 그러한 그 서프라이 체인 중에서 이러한 그 기술력이 필요한 이런 기업들도 상당히 안 좋았구나. 이렇죠? EUV 공정에 사용된다는 것은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에서 삼성전자가 약점을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종목들을 모아서 공매도가 나왔던 게 아닌가. 이제 이러한 공매도가 살짝 환매수로 전환하는 그런 단계. 이런 단계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로 잡히는 것은 좋았다기보다는
이제 바닥이다 생각하고 환매수로 이제 이익을 실현하는 단계이지 않나. 이런 쪽에서 매수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또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공매도 추이가 줄고 있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결론적으로 동사는 일단 3만원 수준까지는 반등이 전망된다. 기다려야 됩니다. 엉덩이 무겁게 물려 계신 분들은 늪속에서 기다려야 되죠.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투자 확대 속에서 핵심 부품 국산화 수요와 차세대 공정 대응력을 고려시 우상향이 반드시 기대가 되고 있다. 반도체 턴어라운드 사이클이 순환매로 돌아온다면 동사와 같이 눌려있던 종목들도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는 올 하반기부터 전망이 되고 있다. 따라서 3만원 수준까지는 버텨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저의 기본적인 돌격 결론입니다. 동사는 어떤 기업인가? 반도체 노광 강정에서 3개의 마스크가 필요한데 이런 평판에 뭔가 그리는 것이 필요한 철대는 블랭크 마스크, 비어있는 마스크가 있고 하나는 포토 마스크. 이 블랭크 마스크에 뭔가 헤러드를 그릴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게 포토 마스크죠. 그리고 이 포토 마스크를 보호할 수 있는 페리클. 이렇게 세 가지가 이 포토 공정, 이 노광 공정에 필요한 세 개의 주요 마스크죠. 그동안 일본의 기업들이 이것을 뭐 호야라든지 뭐 울코트 같은 회사들이 이 시장을 장악을 했는데 이제 국산화, 서부장의 가장 중요한 자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쪽에 투자를 삼성전자와 기업들이 함께하면서 국산 서부장이 아주 앞장섰던 그러한 기업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포토 마스크 원재료인 블랭크 마스크 제조 기업이다. 그렇죠? 빈 마스크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뭔가를 바르고 입히고 깎고 제거를 한 후에 만든 게 포토 마스크죠. 이 포토 마스크를 보호하는 게 페리클이고 이게 마스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에 전부 사용됩니다. 이 블랭크 마스크를 제조하는 업체이다. 아무것도 없는 마스크를 일단 만들어야 되죠. 네. 이 블랭크 마스크는 이 석영 기판에, 이 기판은 석영을 쓰고 여기에 금속 방막을 입힙니다. 얇은 금속 전류거를 쓰던 방막을 입히고 여기에 레지스트 막으로 구성해서 회로도를 그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노광 회로도를 그리고 깎아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물질 레지스트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면 웨이퍼에 새로운 어떤 회로도 패턴이 형성되는 거죠. 이게 바로 포토 마스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비어있는 블랭크 마스크에 뭔가를 작업을 해서 여기에 회로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포토 마스크죠. 그러면 이 포토 마스크는 뒤에서도 있을 수 있지만 뭔가를 찍을 수 있는 회로도이기 때문에 튼튼하고 강하고 열도 많이 쪼이고 오래 가야 되는 거죠. 또 가격이 비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에 몇십억씩 하는 그러한 비싼 고가 재료입니다. 주요 고객사는 포토 마스크 전문 업체인 칩메이커인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 중국의 SMIC, 그 다음 슈퍼마스크 이런 회사들이 동사의 주요 고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마스크는 두 개의 산업에서 쓰이죠. 하나는 뭐에 반도체 직접으로 또는 LCD나 OLED 패널을 만드는데 이런 헤로더를 그려서 찍어내야만 헤로더가 맞게 이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설계도를 그릴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거죠. 전체 포토 마스크 시장은 2019년 40억 달러를 넘어서 27년에는 59억 달러로 연 4.5%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증가율은 그렇게 높지 않는데 높은 기술력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 FPD, 이것은 FPD는 우리 LCD 같은 걸 말하는 거죠. 포토 마스크 시장 규모는 2020년에 9.2억 달러에서 2024년은 연평균 2%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OLED형 포토 마스크 수요는 연평균 12%로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OLED 포토 마스크하고 반도체 포토 마스크 이 두 개가 핵심이죠. EUV로 뭔가를 그려내려면 EUV가 이제 비메모리에만 사용되다가 이제는 메모리에도 사용이 되고 OLED를 만드는데도 OLED의 패로 패턴을 그리는데도 사용이 되고 많은 사용량이 늘어났다. 그러면 기술력을 바탕으로 스프레드가 확장이 되면 당연히 Q가 늘어나는 거죠. 이 Q가 늘어나고 또 이것은 높은 진입 장벽이기 때문에 또 P가 올라가는 거죠. 따라서 동사는 지금까지는 이 Q와 P를 늘리기 위한 투자 기간이었고 기술 개발 기간이었다. 이 기간을 걸치면서 동사는 이익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원년이다. 올 하반기부터 상승을 해서 2023년에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미리 선취 매수하는 것도 필요하죠. 대신 시간은 한 6개월 정도 걸린다. 엉덩이가 무척 무거워야 되겠죠? 자, 이게 노광공정에 필요한 그림인데요. 그렇죠? 이렇게 포토 마스크, 여기에 회로도를 그려서 빛을 쪼여서 이렇게 웨이퍼 위에다가 작게 이렇게 칩을 새겨서 이 칩을 잘라내서 이제 반도체에 필요한 칩을 만드는 거죠. 여기에 세 개의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첫째, 블랭크 마스크, 아무것도 없는 이 블랭크 마스크에 이렇게 회로도를 그린 게 포토 마스크다. 그렇죠? 이게 포토 마스크 위에 블랭크 마스크. 그리고 이 포토 마스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페라클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동사의 실적을 보면은 블랭크 마스크,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포토 마스크 제조를 위한 원재료 블랭크 마스크가 98%를 차지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 사업이 한 2% 정도. 그래서 동사는 블랭크 마스크를 만들어내는, 이 블랭크 마스크가 포토 마스크를 만들어내는 기초 소재이죠. 여기에 이제 페리클 사업까지도 추가 개발하는 플러스 알파 전략을 사용하는데 아직 페리클 사업에서는 실적이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동사의 연간 영업이익,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면 2020년에는 873억 매출액에 110억, 그렇죠? 네. 그 다음에 2019년은 844억에 110억. 거의 뭐 큰 움직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동사의 투자 포인트를 보면 첫째, 삼성전자가 2대 주주죠. 그렇죠? 고객사의 지분 투자 및 핵심 국산화 사업에서 삼성전자가 2020년에 659억 유상증자를 통해서 2대 주주로 나섰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포토 마스크, 블랭크 마스크 이 두 개를 굉장히 중시하면서 국산화에 노력을 하는 거죠. 2019년 이후 정부의 소부장 국산화 장려 흐름과 고객사의 핵심 역량 보유 공급주 확보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동사에 투자하면서 2대 주주가 됐죠. 호야하고 울코트라는 일본 기업이 주로 장악하고 있는 블랭크 마스크 시장을 진출해서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특징을 삼성전자가 기대감을 가지고 벤더 확보 차원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 국내와 중앙권 미드랜드 시장을 중심으로 반도체약 매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사가 3월에 공장 증서를 이제 발표를 했죠. 공장 증서는 삼성전자 콜을 통과하고 콜 테스트를 통과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죠. EUV 페리클 양산을 위한 신공장을 용인에 신축할 것을 발표를 했죠. 3월 3일 날. 반도체 노광공용료 소재 공급사인 SNS틱은 3월 3일 공시를 통해서 EUV 노광공용용 페리클 양산을 위한 신규 공장을 신축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022년에 완공이 되죠. 설비 투자 금액은 200억 원으로 자기 자본 대비 12.15%. 공시에 따르면 상기 투자내역의 투자계획은 공자 신축 및 부대시설 공사 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다. 부가세 미포함이고 이미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공장을 신축함에 따라서 토지 취득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 그런 금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제 본격적으로 블랭크 마스크, 포토 마스크의 기본 소재인 블랭크 마스크를 만들기 시작할 그렇게 발동을 걸었다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사는 과거 3번의 공장 증설 발표를 했죠. 2020년 9월 1일 차세대 블랭크 마스크 기술 개발에 필요한 R&D 시설 및 UV 소재 양산 시설 추가 확보를 위해 용인시 처인구에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발표를 했고 21년 7월 15일에는 EUV용 블랭크 마스크 및 페리클 기술 개발과 양산을 위한 신규 장비 투자 110억 원을 발표를 했고 2022년 1월 24일 EUV용 블랭크 마스크 기술 개발을 위한 신규 장비 투자 179억을 발표하고 이번 3월 3일에 공시한다. 근데 이번 3월 3일에 공시의 차이점은 과거 3번의 공시와 달리 순수하게 페리클 생산을 갖추기 위한 시설 설비 투자라는 점. 네. 페리클 생산 라인을 갖추기 위한 것. 공장과 부대 시설, 네,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하는 그러한 의미 있는 그러한 생산 발표다. 생산 시설 투자 발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직접 생산을 하기 위한 공장 시설이었다는 거죠. 여기에는 블랭크 마스크가 아니라 페리클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는 그렇습니다. 말로만 듣던 페리클 생산 라인을 추가로 실질적으로 추가를 하면서 동사의 미래 먹거리를 하나 더 장착하는 그러한 투자 발표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동사의 최근 움직임을 거의 못 봤죠.
그리고 이제 애널리스트 커버도 거의 3월 3일 이후는 없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25,000원 이하, 27,000원대 여기서 이제 바닥이다라고 다들 외쳤는데 한 번 더 빠지면서 우리를 실망시켰는데, 이제 바닥 25,000원을 찍고 27,000원대를 넘어서 3만원까지는 올라올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견뎌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오늘 좀 분석은 좀 평범하지만 제 생각과 의견을 요약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늪속에 빠진 친구분들 좀 기다리십시오. 이제 페리클 공장도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퀄테스트도 통과를 했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면 본격 생산과 실적은 올 하반기 내년에 피크를 칠 것이다. 6개월 정도만 기다리면 동산 한 번 더 레벨업 되는 정고점 4만원까지도 한번 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대신 무거운 엉덩이 싸움이 좀 필요한 거죠. 네, 여러분들의 건투를 빕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